양자 컴퓨터의 초창기에 연구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할 때가 돼서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뭐 하세요? 양자 컴퓨터와 양자 물리 이런 내용을 잘 알릴 수 있도록 책도 쓰고 그런 대중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 물리와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잖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100년 전에 양자 물리가 처음 나올 때 물리학자들이 느꼈던 그런 희열을 일반 사람들도 느끼게 돼서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자 물리를 이해하고 싶어서 책을 읽는다든지 혹은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본다든지 해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지 쉐라라는 사람은 캔버스에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점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보라색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여인이 하나 있는데 이 치마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빨간 점과 파란 점이 교대로 찍힌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치마에 붙어있는 아주 작은 벌레를 한 마리 상상해 보겠습니다. 보통 생물체는 자기 몸 크기에 비례하는 거리를 보기 때문에 이 벌레는 아주 멀리 있는 총천연색 입체물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몸보다 훨씬 작은 빨간 점과 파란 점이 교대로 찍혀 있는 것도 보지 못합니다. 이 벌레가 보는 것은 보라색의 무한한 평면뿐입니다. 3차원이나 색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가 없고 이 세상은 단색의 2차원이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들으면 웃기죠? 근데 왜 이런 웃기는 주장을 벌레는 하게 됐을까요? 바로 경험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우주를 아무리 크게 그려도 우리의 지구나 우리 인간은 그 그림에서 점 하나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1mm 혹은 그보다 작은 1마이크론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작은 세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자나 핵, 전자들은 1마이크론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렇게 아주 작은 세상이나 아주 큰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다른 모습들이 펼쳐지고 다른 물리 법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색을 볼 수 없는 벌레가 총천연색 그림을 그린다고 가정해보죠. 이 벌레는 비록 자기는 색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색을 쓰는 세상에서의 규칙을 어떻게든지 알아냈습니다. 나뭇잎을 그릴 때는 초록이라고 쓰여있는 물감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꽃을 그릴 때는 노랑 또는 빨강이라고 쓰여있는 물감을 써서 그림을 그립니다. 이것은 마치 인간이 양자세계의 법칙을 알아낸 것과 유사합니다. 인간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법칙을 알아냈습니다. 금단 영역의 물리법칙을 그 담장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문만 가지고 알아내는 업적을 이룬 것입니다. 인간이 야 진짜 대단한 걸 발견했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된다.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벌레가 2차원하고 보라색만 봤는데 3차원이라는 게 있고 색이라는 게 있는 걸 안다고 하더라도 그걸 상상할 수는 없거든요. 그건 마치 저희가 4차원이라는 세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3차원 세상에서 머릿속으로 4차원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법칙을 우리 세상과 다른다는 것을 알아냈지만 저희 머릿속으로 상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양자물리의 경우에는 실험으로 알아낸 팩트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상하게 들리지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자 물리에서 한 예측은 틀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해석은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양자론의 가설을 그대로 따라서 계산하면 예측은 항상 옳습니다. 설명은 안 되지만 그 예측은 늘 옳았다. 그 예가 혹시 있나요?
현대 문명 전부 다 그렇습니다. 양자물리는 1900년대 초에 태어나서 현대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레이저가 발명되었고 RNA, DNA를 다루는 생명공학도 시작되었습니다. 살상 무기들도 만들어졌고 원자폭탄도 양자물리에 따르면 핵들이 분열할 수 있다라든가 반도체에서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양자물리에서 예측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현대 문명을 이루는 모든 그 기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모습이 전부 다 양자물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이 양자세계의 법칙을 알아낸 것은 인간 지성의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자물리는 1900년에 처음 태어나서 그 이후로 30년 동안에 눈부시게 발전합니다. 모든 물리학자들이 이 새로운 물리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발견되고 탄생하는 모습을 흥분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양자물리의 기본 내용은 이것입니다. 삼라만상은 입자이며 동시에 파동이다. 그러니까 모든 물체가 입자인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입자란 것은 조그만 당구공 같은 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전자나 원자들이 서로 이렇게 튕겨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입자입니다. 그리고 파동은 우리가 잘 아는 소리, 빛, 파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모든 물체가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햇빛 속에 있으면 등이 따뜻해지는데 그때에 해로부터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덩어리 져서 날아오면서 제 등을 당구공같이 탕탕 때리는 겁니다.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에너지가 오지만 우리는 그 에너지 덩어리의 단위가 워낙 작기 때문에 불연속적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동은 반사, 굴절, 간섭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성질들이 모두 중첩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첩이라는 것은 파동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첩이라는 것은 여러 파동이 합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도미솔 세 개의 음을 한꺼번에 치면 아름다운 화음이 들리는데 이때 도미솔 세 개의 소리 파동이 중첩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빨강, 파랑, 초록 세 개의 빛을 한꺼번에 비추면 하얀 빛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때도 빨강, 파랑, 초록 세 개의 빛 파동이 중첩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개의 파도가 만날 때 어떤 때는 파동이 더 커지고 어떤 때는 파동이 더 작아지는 그런 현상을 간섭이라고 하는데 약 100년 전에 물리학자들이 전자를 가지고 실험해 보니까 비슷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자빔을 두 개를 쏴서 한 군데서 만나게 하고 거기서 감광을 시켜봤더니 어떤 데는 아주 밝게 나타나고 어떤 데는 아주 어둡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 같은 입자들도 파동성을 보인다는 것을 물리학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물체도 파동의 성격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물체도 중첩이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체가 중첩된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양자물리에 따르면 이렇게 물체가 중첩이 되어 있다가도 우리가 관찰하는 순간에 즉 우리가 보는 순간에 이쪽 아니면 이쪽을 선택해서 나타나고 중첩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무궁화 꽃이 폈습니다 하고 있을 때는 제 뒤에 있는 돌이 이쪽에 있는 상태와 저쪽에 있는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가 제가 싹 돌아보는 순간에 이쪽인지 저쪽인지 선택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양자 세계의 법칙을 우리 세계에 가지고 오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가 슐레징거의 고양이라는 겁니다. 이 슐레징거는 양자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슐레징거 방정식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이 중첩 상태의 딜레마를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직접 이 이야기를 만들었는데요. 상자 속에 방사성 동위원소와 고양이와 독병과 그리고 방사능을 측정하는 가이거 개수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방사능 물질에서 방사능이 나오면 가이거 개수기가 작동하고 그 가이거 개수기에 묶여있는 망치가 독병을 깨서 독가스가 나오면 고양이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자 안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한 개가 들어있으면 반감기 후에는 방사능 물질이 핵분열을 해서 방사능이 나올 확률이 50%, 핵분열을 안 해서 방사능이 안 나올 확률이 50%입니다. 그러므로 반감기가 지나고 난 후에 이 방사능 물질의 상태는 핵분열이 된 상태와 안 된 상태 둘의 중첩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핵분열이 돼서 방사능이 나오면 고양이는 죽는 것이고
핵분열이 안 되어 있으면 고양이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즉 핵분열이 된 상태와 고양이가 죽어있는 상태는 동등하고 핵분열이 안 된 상태와 고양이가 살아있는 상태는 동등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방사성 동위원소의 상태를 핵분열이 된 상태와 핵분열이 안 된 상태의 중첩으로 표시할 수 있다면 고양이의 상태도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의 중첩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의 중첩이라면 그게 도대체 어떤 상태겠습니까? 좀비입니까? 강시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딜레마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슐레징거 자신이 직접 이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 개가 중첩했는데 내 눈에 보이는 거는 하나인 거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약 올린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항상 이 펜은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안 볼 때는 여러 군데 세 개로 나눠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증명도 반증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리에서는 워낙에 이렇게 실증할 수 없는 얘기는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 바깥에 뭐가 있느냐 혹은 빛보다 빨리 달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것이 그런 건 측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아무 얘기 안 하는데 거의 유일한 예외가 이 양자물리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안 볼 때는 여러 개로 나눠져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니까 정말 헛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런데 이 헛소리 같은 것이 또 계산은 정확하게 하거든요. 예측은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무시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이 현실 상황이고요. 양자 물리 법칙은 아주 굉장히 조그만 세상에서 크게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뭐 만류인력 법칙, 뉴턴 법칙 같은 것이 아주 두드러지게 지배하는 세상이고 굉장히 큰 세상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주로 지배하는 물리 법칙이고 아주 작은 세상으로 들어가면은 양자 물리 법칙이 가장 지배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양자 세상에서는 물체가 중첩된다.